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47일차 미래작가 해피영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너무너무 바빴는데요. 바쁘니까 좋더라고요. 시간도 잘 가고 또 여러분도 이렇게 빨리 만날 수 있고. 여러분 오늘은 제가 들고 온 책은 바로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입니다. 이 책은 파울로 코엘로의 그 장편 소설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은 게 보니까 2007년도예요. 그리고 이 책을 산 이유도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는 제가 그 전에 공부방을 운영을 하다가 남편의 뜻에 따라서 프랜차이즈 오리 전문점 체인점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조류독감이 계속 터지는 바람에 가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직원들도 다 정리를 하고 소수의 아르바이트만 쓰면서 제가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때였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딸은 또 서울로 대학을 가는 바람에 방세라든지 생활비 또 학비 아이 용돈까지 이렇게 유학을 시킨다는 게 그게 보통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다 채워서 키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이의 용돈을 정말 다른 사람의 반밖에 못 주는 그 마음이 엄마로서는 정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하늘은 나를 돕지 않고 이렇게 조류독감이 계속 터져서 우리를 힘들게 할까? 근데 이제 남편은 그거를 뭐 갈아엎자 하는데 사실 여러분 돈이 이만저만 들어가는 돈이 아닌데 그거를 갈아엎는 데는 게 보통 결단력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야 아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고 또 그나마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고집스럽게 밀고 나갔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정말 베로니카처럼 베로니카는 그 이유는 아니었지만 이래서 사람이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잘 이겨냈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책을 산 동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저는 이제 책 읽기를 좋아하니까 평상시에는 한 달에 뭐 많이씩 읽죠. 그런데 가게를 하다 보니까 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내가 고생하는 거에 대한 보상을 하자라고 해서 책 한 권은 저의 월급이다 생각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서점을 갔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게 떡하니 이거였어요. 얘가 나의 심정하고 똑같네? 도대체 너는 무슨 이유로 죽고 싶냐? 그래서 이 책을, 다른 책은 둘러도 보지 않고 이 책을 골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30대 후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이제 들고 와서 책을 읽는데 이 주인공 베로니카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너 이런 이유에서 죽으려고 했다고? 야, 너 너무해.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제 책장을 보다가 이게 딱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결론적으로 다 읽어보니까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 뭐 그런 쪽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읽으니까 또 그런 메시지보다는 다른 메시지로 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너? 어? 또는 타인의 눈에 너무 눈을 의식하면서 여직 살고 있지 않냐. 너의 꿈을 이제는 너의 꿈을 눌러놨던 거를 아직도 못 펼쳐 들었냐.
이런 메시지를 이제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책은 정말 그 읽는 시기에 따라서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은 정말 뭐 대충 여러분 워낙 유명하니까 아시겠지만 베로니카가 죽고 싶은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자기가 힘들거나 뭐 그래서는 아니었잖아요. 그 평범함이 너무 지루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반복되는 삶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내가 죽을 때까지 사느니 지금 죽으리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친구들한테 나 요즘 잠 못 자, 뭐 그렇게 해서 어렵게 수면제를 4통을 구해서 그거를 먹고 죽기로 하죠. 워낙 베로니카가 성정이 착하잖아요. 착하고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순응하는 쪽인 거였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였죠. 베로니카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을 매달아 죽는다든지 칼로 뭐 동맥을 끊어서 죽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뭐 피가 튀겨서 자기 시신을 수습하는데 다른 사람이 힘들까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아, 나는 약을 먹고 깨끗하게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를 합니다. 약을 먹고 4통을 먹고 이제 하는 자살을 하는데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정신병원에서 깨어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고르 박사는 이야기해요. 당신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심장이 망가져서 오래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로니카는 어차피 내가 죽으려고 약을 먹었는데 나는 뭐 얼마 살지 않는 거에 개의치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사람이 죽음 앞에 가면 그 삶의 욕구가 생기나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안에서도 거기는 이제 물론 그 정신병원이라고는 하지만 꼭 병원 환자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정상인들이 봤을 때 정상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입원을 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사람을 접하고 또 자기의 신경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믿기도 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삶의 욕구가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래요. 내가 어차피 오래 못 살 건데, 며칠밖에 못 살 건데, 그러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리라. 그동안은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남의 시선 때문에 뭐. 그렇지만 이제 죽는 마당에 내가 무서울 게 뭐 있어. 그리고 정말 나이 먹은 사람의 뺨도 때리고,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피아노, 자기는 이제 피아노 연주자가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꿈이. 피아노에 가서도 그냥 엉망진창으로 칩니다. 그냥 뭐 자기 멋대로 치죠. 사람이 그렇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증오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남한테 피해까지 끼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만 어차피 한 번 사는 삶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 베로니카도 자기가 죽는 마당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리라 하니까 그 감정이 이제 수그러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피아노 곡을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친구를 또 사랑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고르 박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2가지 부탁을 해요. 한 가지는 자기가 이제 얼마나 이제 살았냐고 물어봐요. 어느 날. 그러니까 이고르 박사가 24시간밖에 못 산다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베로니카가 그러면 두 가지 소원을 들어달라. 무엇냐 그랬더니 하나는 자기는 너무 할 일이 많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4시간 동안 내가 깨어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는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항상 이야기를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을 해주고 싶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뭐 나갈 수는 없죠, 거기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자기의 피아노 곡을 좋아해줬던 빌레트 아니 누구지? 빌레트는 거기 병원 정신병원 이름이고 그 남자애하고 같이 탈출을 합니다. 거기 병원을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하고 네. 에디아르예요. 에디아르. 이름이 이제 좀 어려워서 제가 적어놨는데 에디아르하고 둘이 이제 도망을 가서 베로니카의 기숙사로 가서 둘이 사랑을 나누고 또 산책을 나가서 이제 그러죠. 에디아르가 물어요. 어떠냐 너의 몸은? 그러니까 나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소설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잖아요. 누구나 죽는데 그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생겨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선물이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작가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하루하루를 선물로 여기고 그 하루를 내가 원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자아를 발견해서 그 자아를 사랑하면서 살으라는 거. 그렇게 저는 이야기가 요번에는 메시지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에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직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고 또 가정을 지키고 지켜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100%다 하고 살기란 너무나 힘든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자아를 발견해서 내 자아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으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상과 비정상에 대해서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비정상 정신병자들, 그들이 과연 다 정신병자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병자라고 보내놓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해진 틀에 그 틀에 어긋난다고 해서 거기에 보낸 거잖아요. 내 주위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내가 케어할 수 없어서 보낸 곳이 바로 정신병원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에 어긋난다고 해서 과연 정신병자일까? 저는 이 베로니카 소설을 보면서 그 소설 속에서도 이렇게 대화 소통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결코 정신병자라고 단정 짓기는 힘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간은 유한하다는 사실, 그거를 항상 명심한다면 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사실 베로니카도 너무 이제 뭐 착한 성정도 있지만 부모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베로니카는 자기는 이제 피아노 연주가 꿈이었는데 어려서는 엄마가 힘들게 이제 아이 하나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힘들게 일하고
그렇게 해서 베로니카에게 피아노도 가르치고 했지만 베로니카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엄마가 이야기하잖아요. 아이야, 이 피아노 연주를 해서는 밥 먹고 살 수가 없단다. 응?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로니카는 조금 의아한 거죠. 엄마가 여지 피아노 연주를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피아노 연주를 하지 말고 변호사가 되라는 건가요? 라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묻자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피아노 연주를 하면 여자가 피아노 연주를 할 때 매력적으로 느낀단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든 파티를 가든 연애에서 여자가 우아하게 피아노를 치면 그게 이제 우아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로니카가 만약에 엄마의 뜻에 반항해서 피아노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베로니카가 죽기로 결심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게 반복되고 그게 무의미하고 그랬기 때문에 죽기로 결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의 생각은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읽은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이 책은 이번에는 예전에 2007년에 읽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 뭐 이런 메시지로 왔다면 지금은 그런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동적인 삶보다는 자아가 시키는 대로 우리 청소년들도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뭐 부모가 자식 잘못되라고 이렇게 권장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내가 행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읽고 느낀 그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원하는 삶을 그동안 꿈을 펼치지 못한 꿈을 펼치면서 우리가 꿈을 서랍 속에 넣어놨다면 당장 서랍을 열고 그 꿈을 펼치면서 지금을 살자. 아직도 늦지 않았다. 그런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 소설은 너무 유명한 소설이고요. 너무 또 재미있어요. 여러분은 또 다르게 느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오늘도 강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도 편안하게 보내시고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또 내일 만나요. 안녕.